안녕하세요. 이렇다 23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찬이쌤도 나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찬이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네, 뭐 오늘 일이 많네요. 뭐 회의에 뭐 산에도 갔다 왔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 보이시겠지만 1박 2일 촬영하고 오신 분위기입니다. 이 폰더치 이거 한때 인기 있었던 짝퉁. 그때 뜯어갖고 모자를 왜 그때 이렇게 뜯었는지 몰라요. 예. 여하튼 지금 찬이쌤님은 네. 그 핑크 환한 핑크 모자를 쓰고 네. 배낭을 메고 네. 오전에 네. 산에 갔다가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신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저 오시기 전에 시간이님이랑 저랑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청취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팟캐스트다 보니까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님의 방송이 의외로 인기가 많으셨다고. 그 정도는 아니죠. 되게 좀 뿌듯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좋다고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으시다가 아마 이 조회수를 보고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차이는 안 나도 여하튼 꾸준히 이제 아마 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시간이님 분발해 주시고 더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과요? 뭐요? 그 223회 때 제가 네네. 웰컴 투 동막골에서 카지노 배당까지 뭐 하면서 정성국민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예. 네,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는 그 정선이 아니고 평창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물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게 그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는 걸 상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뭐 평창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거의 비슷했겠죠. 그리고 거기 위치도요. 네. 거기서 거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웰컴 투 동막골이 평창에서 이제 또 그 촬영지를 선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라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거는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바로 잡겠어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 정선이 아니라 평창입니다. 예. 자, 시관님이 인기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팟빵 뭔가 하고 팟빵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1번 이추라는 어떤 우리 팬이 3만 원을 쏘셨네요. 오, 와우. 예, 팟빵에 예술이 먹일래 228회. 네네. 여기에다가 3만 원을 쏘셨습니다. 우리가 3만 원을 팟빵에 쏘는 거는 이거 한 2, 3년에 한 번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엄청난. 대단하네요. 혹시 뭐 집에 있는 아드님이나 그런 분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전 그 사실조차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3만 원.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우리가 우리 시간이님이 아무래도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요. 요즘 계속 예술 관련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예술은 노동인가인데요. 노동인가요? 예. 요즘 이제 뭐 제가 예술 얘기 계속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예술은 노동인가. 사실 뭐 이렇게 단순한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예술인 기본소득 제가 얘기하려고 지난 시간에 사실 큰 상관은 없지만 예술이 뭔지를 현대예술이 뭔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도 예술은 노동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이거 미학적인 문제하고 또 철학적 문제하고 이게 좀 겹쳐져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28회 했을 때 굉장히 좀 재밌었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했었거든요. 쉽게 좀 지난번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라도 쉽게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예술은 근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근대의 질서하고 거리두기를 했다. 네, 벌써 이 말에서 예술이 지니는 그 태생적 한계에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와 거리두기를 했으니까 글쎄요, 이런 아이러니할 상황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 예술은 근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이나 대중들의 삶과 유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가 나타나 다시 예술과 대중 혹은 그 대중들의 삶과 예술을 연결시키고자 했는데 모든 사회가 상업화된 현실에서 상업화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 잘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서걱거리겠죠. 네,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도 똑같아요. 이제 모더니즘 예술만은 이제 그 아예 대중과 유리되는 것을 자기들이 선택했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도 이제 대중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방가르드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미적 모더니티 혹은 예술의 독자성, 순수성 이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를 받아들이고 대중 속으로 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예술은 근데 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착종된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예술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려고 해요. 네. 우리가 228회는 그야말로 교양 예술 수업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우리 교양을 좀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오늘도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아직도 이제 서론이 필요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 그대로 예술이 과연 노동인가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얘기도 해요. 근데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것이지만 예술인들은 그동안 사실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인이 노동자가 되고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뭐 이른바 4대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어떤 사회복지책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드는데 요거가 기본소득 논의하고는 또 다른 궤적일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오늘 노동 인정이 기본소득과 연결되는지 안 인정이 연결되는지 그거 한번 궁금하게 오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짐작은 가지만 이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혹시 예술인들이 이게 예술 활동이 이제 노동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근로자다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해 왔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 논쟁할 때도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노동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전국민 보험에 포함되게 되는 거니까 아마 예술인들이 노동자라고 계속 주장했던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국민 보험 속에 이렇게 어떻게 집어넣는가. 그래서 이제 뭐 예술이 노동임을 인정받게 되면 기존의 이제 복지제도 구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 노동으로 인정돼야 보수, 뭐 임금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라고 해야 될지 보수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예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지도 못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현행 사회보장제도하고 보수 체계가 둘 다 노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동 임금 복지의 트라이앵글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보수하고 사회보장을 바라는 많은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에 대해서 표준 사례비 이게 이제 아티스트 피라고 하는데 이 표준 사례비를 도입해 줄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예술의 노동성 그다음에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합니다. 관련해서 그 좀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냥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이거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예술인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는 한 실효성이 있는 예술인 정책의 실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예술인도 하나의 예술 노동자로 보아 여타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 3권을 예술인에게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술인 복지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근로자 의제화와 예술 노동이라는 프리즘을 통한 조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는 시가 노동이기를 바란다. 시를 써서 밥을 먹고 시를 써서 공과금을 내고
시를 써서 주거비를 충당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주 뭐 짧은 말이지만 일한 만큼만 지원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시를 써서 밥을 먹어야 되고 네. 공과금도 내야 되고 주거비도 충당한다. 이거 사실 예술가들의 지금 사실 정말 어떤 처지, 열악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참 절실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 또 과거에는 또 우리 좀 노동자 계급성 이런 식의 말로서 굉장히 그거를 높이 평가하던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런 것 맥락하고도 이게 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논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예술도 너무나 당연히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아 여기 예술가들이 많이 이제 앉아 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아니, 뭐 예술가라고 하기는 이제 부끄럽기는 하지만 등단한 작가가 어떻게 예술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제가 만약에 글을 써서 밥을 충당하고 집을 충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른 여타의 일들을 하고 다녔을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글을 쓰고 싶지만 여타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죠. 글은 그야말로 정말 시간을 막 탁 낼 수 있을 때 이번 추석 연휴 때 한 편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뭐냐면 열애인 거예요. 저희가 되게 중요한 노동이 글 쓰는 게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버는 임노동에 밀리는 거예요. 자꾸.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슬퍼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예술의 노동화, 네. 예술과의 노동자성, 뭐 근로자성 인정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노동과 예술은 서로 대립적이어서 화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째서요? 제가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노동의 대립항에 있는 예술의 성질을 긍정하고 그것을 염두에 둔 채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합시다. 모든 비판과 모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의 책무를 반납한 채 예술도 실은 노동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삶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배타적 집단으로서의 조합주의적 권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뭐 기본소득과 같은 의제에 힘을 실어보는 것도 차선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적 요소의 제정, 그러니까 뭐 교육에서부터 의료, 주거, 연금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재정에 힘을 보태고 그와 관련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편들은 사안별로 문제적일 수 있으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예술 활동 일반이 노동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사태보다는 훨씬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 부천에서 한 3년 전쯤에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아마 첫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발제를 했거든요.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좀 궁금했어요. 이때까지 예술인들이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아닌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물어볼 수도 없고. 어쨌건 그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하고는 하여튼 당시 예술인 기본소득이 어쨌건 정 방향이 다른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과거의 예술가들이 주로 어떻게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읽어본 사람들도 봐도록. 그렇지 않나요? 예, 그거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 뭐 당연히 그랬겠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최근에 그러네요. 그 예술의 노동화 그 예술인의 이제 근로자성 요구 방향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본소득에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같기도 하고 아까 어떻게 된 건가요? 좀 뭐 문제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말만 가지고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긴 해요. 누가 쓴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은 건? 아까 그거요? 아까 그거는 정강산이라는 양반이 쓰셨는데. 아십니까? 아니 몰라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저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예술 관련해 가지고 예술 노동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만 봐서는 저도 그분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시간이 되면 당연히 기본소득 입장일 것 같은데. 그 찬이쌤하고 마돈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뭐 근로자성 인정이냐 기본소득이냐 얘기가 아니고 네. 과연 예술이 노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냔 말이에요. 노동이 참 노동의 개념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 맞아요. 노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어. 저는 네. 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뭔가 움직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냐 지급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조금 차치하고서 그건 다 노동이잖아요. 예를 들어 식물을 기르는 자활노동도 넓은 있고, 의미로. 넓은 의미의 그 근데 그 노동 안에 그러면 예술을 임노동의 계열로 넣을 것이냐 지금의 노동은 사실 그쪽으로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임노동의 계열로 넣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넣어야 된다는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다시 조금 네. 뭐 사변적인 얘기라고 할까 뭐 미학적 예술사적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모더니즘 예술은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경제 논리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항거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이제 사회 현실의 변혁과는 무관한 개인주의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네. 뭐 아까 얘기한 내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체제 수능적인 반역사성 혹은 탈역사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수하고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대중이나 삶의 문제를 비껴가는 고고함이랄까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서 역사적인 문제나 사회 현실과도 유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했던 모더니즘, 그다음 뭐 아방가르드, 요새 또 뭐 한 90년대 많이 나왔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전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은 예술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삶으로부터 고립된 제도권 예술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예술과 삶의 통합 혹은 예술의 사회화를 통한 현실 참여를 추구하면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모더니즘의 구조적이고 완결된 형식,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 자체 내에서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네. 완결된 형식에 대해서 반형식적, 반예술적 실험을 감행합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듀상의 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변기를 그냥 전시회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모더니즘 예술의 독자성, 독창성 추구에 대해서 상점에서 그냥 파는 변기를 전시하게 만들므로써 니네들 엿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작품 제도권, 예술계 시스템, 니네들이 만든 전시회를 통해서 제가 좀 쌍소리를 해야 되나?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만들어낸 거지. 뭐가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거냐? 뭐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고관측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반형식적 반예술적 실험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 기존의 모더니즘 예술이 갖고 왔던 독자성, 순수성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니? 이거를 엿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재미난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 복습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좋아요.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릴지언정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모더니즘의 예술 형식 실험도 그에 대한 아방가르드의 반실험도 이제 실패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뭐 그죠?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예술 양식을 도입해서 이걸로다가 충격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의 실천들을 변화시키도록 촉구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 잘 이해는 안 가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어쨌든 그렇지만 예술과 삶을 재결합시키려는 아방가르드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네. 아방가르드의 예술 역시 그 전위적 성격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엘리트주의로 인해서 일반 대중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 듀상의 셈 어떤 그 기존에 뭐 변기 파는 데서 파는 그 변기를 보고선 일반 대중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게 뭐 170만 달러인가? 그때 당시 있었던 경매 중에서 그동안의 경매 역사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친놈들 그랬겠죠. 그러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그나마 뒷상의 셈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겠지만 혹시 알았다면 네.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고 모더니즘 예술이든 아방가르드 예술이든 지들끼리는 싸운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까지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한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라 네. 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소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네. 또 참고 좀 들어주십시오. 반복 학습 너무 중요합니다. 저 지금 하얘 머릿속이 하얘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도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과 마찬가지로 예술과 삶, 예술과 사회의 결합을 추구하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아방가르드가 추구한 예술의 사회화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 변혁의 의지에 토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예술을 상품화함으로써 예술의 사회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아방가르드 예술과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회에 대한 심미적 저항, 미적 모더니티, 예술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술의 상품화에 나서는데 이 말은 곧 근대 예술이 사실상 해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질서, 즉 상품 경제 속에 편입을 거부하던 예술이 근대 질서의 완전 투항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나의 단선적 역사를 설명을 해서 그렇지 우리 시대 예술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그 자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에 와서 근대 예술은 초기에 내걸었던 가치와 이념, 방향을 모두 잃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이 상품화되고 상품 경제 속에 편입되었다. 이 말은 다시 또 해석해 보면 그럼 결국 예술은 상품 경제 한 고리로 들어갔으니 예술가의 일은 결국 이 노동 과정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술이 노동화된 게 아닌가.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맞아요? 네. 아니요. 그렇게만 아니에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근대적 노동, 아까 이제 노동 얘기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대적 노동의 특징은 사용이 아니라 교환을 위한 상품 생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결과물인 예술 작품도 상품 시장을 위한 제작이라면 노동과 예술의 차이는 모호해지는 겁니다. 물론. 근데 양자가 또 생산되는 메커니즘과 소비되는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모두 상품 생산이라면 지금 찬희쌤이 지적하신 대로 양자의 경계 설정은 어렵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님도 예술은 노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다 해서 주로 이제 이렇다가 아니고 과연 그런가를 담당하는 그런가 담당. 네, 과연 그런가 담당인데 네네. 뭐 그러고 싶은데 모호하다. 저는 이제 모호하다. 이게 제 답이라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뭐길래만 얘기했지 아까 찬희쌤 말씀하신 대로 노동이 뭐길래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의 대두는 근대적 노동 개념 역시 와해 내지 균열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프레카리아트, 불안정 노동자인데 예술가 말고요. 장사 잘 되는 예술가 말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프레카리아트 등장 이전부터 이미 프레카리아트였습니다. 플랫폼 노동, 프레카리아트가 담당하고 있는 노동의 특징을 긱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긱노동이 재즈 연주자들의 활동, 재즈 연주자들이 그 생업 꾸려가는 방식에서 온 건데 플랫폼 노동이든 프레카리아트 노동의 특징을 긱노동이라고 한다는 것, 이건 예술인에서 유리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술 활동이든 플랫폼 노동이든 근대적 의미의 전형적 노동과는 다르다. 다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이건 플랫폼 노동이건 근대적 의미의 전형적 노동과 다 다르는데
이 근대적 의미의 전형적 노동을 제일 모를 것 같아. 이게 근대적 의미의 전형적 노동은 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앞에 건 오히려 알죠. 플랫폼도 맨날 보는 거고 예술도 맨날 보는 거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까 그 저 마돈나님이 뭐 벌써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아니 아까 지금 근대에서 노동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들어서 이제 노동은 이것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막스가 말했듯이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 네. 뭐 이래 버리면 모든 활동이 뭐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노동이 아닌 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또 아렌트가 말했듯이 이거 뭐 비판적으로 썼지만 노동 작업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혹은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의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제 현대인들은 노동밖에 모른다. 이랬을 때도 사실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실 가사 돌봄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근대 노동 개념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돌봄 같은 걸 배제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 즉 임노동만을 가리키는 게 이제 근대 노동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쓰이고는 있어요.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좁은 의미, 임노동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예술은 노동이 아니죠. 노동이 지금 임노동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저 옆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뭔 말씀이에요? 이게 뭐 근대적 의미의 노동을 좁은 의미의 노동으로 국한시킬 경우에 예술은 노동이 아니다. 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 그다음에 아렌트가 말했던 것처럼 노동 작업 행위가 다 구분되지 않고 모든 인간 활동을 노동이라고 한다면 예술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아렌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렌트는 예술을 아예 그 활동적 삶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활동적 삶의 영역이 그 노동, 제작, 행위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어디에 넣느냐? 정신의 삶. 예술은 사유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유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유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그렇다면은 그 광의의 의미의 노동에서는 노동에서조차 까리해지는 거죠. 그 노동으로다가 과연 예술을 분리할 수 있느냐? 네. 아렌트는 반대할 것이고, 막스도 사실은 예술을 노동이라고 보겠습니까? 근대적 의미. 후기의 막스는 아니라고 볼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네. 제가 자신 없습니다.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노동의 특징은 근대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근대의 물적 토대가 근대 노동에 있다는 점에서 동어 반복이긴 하지만 양화에 있습니다. 양화. 양화라는 거 계량화. 네. 양으로 환원하는 데 있다고요. 근대 노동의 특징은 양화에 있는데 그 다시 말해서 노동의 질적 측면을 추상화. 추상이 이제 독일어로 압스트라히렌인데 압스트라히렌은 사상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버린다. 추상을 하려면 어떤 요소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를 시간이라는 양어로 환원할 수 있어야지 이제 되는데 그래야 양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노동을 충족시키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양화고요. 또 하나는 화폐화잖아요. 물론 이것도 양화죠. 그러니까 화폐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 생산에 복무해야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폐화에 기여하지 않는 노동, 그러니까 상품 생산과 무관한 가사, 돌봄 등은 노동이 아니게 되고 당연히 임금 시스템에서도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근대 노동에서 예술은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고요. 설령 고려되었더라도 꼬이네. 예술 활동은 양화하기가 매우 곤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에서 예술 활동의 목적을 상품 생산이라고 스스로 규정한다고 해도 양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노동의 범위를 확장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양화하기가 어렵기로는 뭐 가사노동, 돌봄 노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동들은 이미 벌써 상품화되고 있잖아요. 가사도우미, 간병인, 뭐 보육교사. 그 플랫폼 노동도 점차 노동범주 안으로 들이려는 어떤 시도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술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답하지 않고 네, 중앙대 이승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플랫폼 노동, 뭐 가사 노동, 뭐 돌봄 노동, 뭐 이런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을 겨냥해서 액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액화 노동. 멜팅 레이버, 그러니까 녹아내리는 노동이다. 이런 말로 독특하다. 개념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이제 현행 노동 임금 복지의 트라이앵글에서 보장하는 노동은 고체 노동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반면에 이 교수 말씀대로라면은 이 교수 말씀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교수님 말씀을 제 표현대로 다 바꾸면 액화 노동과 고체 노동, 그러니까 액화 노동은 지금 저 노동 임금 복지 트라이앵글 현재 시스템에서 보장이 안 되는 노동이고요. 네. 고체 노동은 이제 그 보장이 되는 건데 자를 수가 있고 양화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교수님 말 표현 그대로는 아니지만 액화 노동과 고체 노동을 가르는 기준도 양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교수께서 이제 액화 노동의 전면화 혹은 부상이 작금의 노동 방식에서 특징적인 요소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 노동은 현행 방식으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윤 교수님은 이제 참여소득 방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참여소득은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 교수님 말씀을 예술활동에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술인 참여소득 혹은 예술인 기본소득,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 예술인 기본소득도 가능한 것이겠죠. 근데 현행 노동임금 복지 시스템에서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적정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도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소위 이제 이거를 노동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의 노동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노동 개념을 여러 노동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걸 노동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방향은 예술인들이 주장해온 방식대로 예술인의 노동성,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이겠죠. 예. 시간이님이 자꾸 제 질문을 피해서 다른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답변을 대신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님 그럼 이번에는 예술은 노동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입장이 좀 모호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사태를 놓고 진리는 논쟁 중이다라는 입장이니까 과연 그런가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다라고 내가 꼭 집어서 사회과학자처럼 잘 말을 못하겠는데 예술이 노동임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술 활동은 양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예술은 노동으로도 인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산물, 예술 작품 중에서 일부는 판매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스스로 상품화에 편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판매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인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술이 노동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예술인들의 복지와 예술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시를 쓰는 작업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겠습니까? 시 한 편을 쓰는데 들어가는 표준 노동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 한 편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면 또 얼마나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과금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로? 어려워.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 그 현행 노동 시스템에서 인정되는 노동의 범위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또 들어온다 해도 적절한 보상은 좀 그렇다라는 건데 아직 공감이 되면서도 왠지 참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원래 뭐 진짜. 세상에 뭐 답답한 네.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예술인들이 노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현재 시스템이 노동 임금 복지 트라이앵글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요구해 온 거지. 네. 실제로는 제가 시를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시로 다 얘기를 해볼게요. 시를 쓸 수 있는 시간하고 시를 쓸 수 있도록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구분하니까 좀 약간 명확해지기도 그렇잖아요. 하네요. 네. 그 동안은 이제 이 노동 임금 음. 복지 시스템이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요구를 한 거지. 네네. 노동이 되겠다고 얘기한 거지. 만약에 다른 방식이 있다면 네네. 굳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예술을 억지로다가 노동에 음. 끼우는 방식을 꼭 주장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요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뭐 제가 꼭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었을 때는 네네네. 굳이 뭐 예술을 노동으로다가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하여튼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괄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미괄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전 두괄식을 좋아합니다. 시간이는 완전 미괄식이야. 질문하면 답을 안 해. 맞아요. 답을 하고 그건 좀 있다가 저도 있다가 요게 또 의문이 이게 있어. 밀당을 아시는 거죠. 네. 지금 시간이 말만 들으면 그냥 예술인 기본소득 하자. 우리 예술인 기본소득 편의로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형 예술인 참여소득이잖아요. 이거 하자는 거 이거 같은데. 네네. 그거 맞죠? 조금 이따 이게 이럴 줄 알았어 또. 네, 이 밀당을 아시는 야. 분이 아닐까요, 선생님? 끝까지 들라. 끝까지 중간에 듣자 말이야. 쌤,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은 노동인가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참나.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 우리 청취자들 이게 듣다가 이게 졸 수가 없어요. 끝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겠죠. 말씀하시죠, 답답하면. 시간이님. 네. 그러니까 예술이 이제 삶과 혹은 네. 대중과 유리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술이 근대 질서 혹은 네. 근대적 노동 체제에 대한 일정한 거부와 반항, 도전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술이 근대의 산물이라는 거는 예술의 독자성이 지니는 태생적 한계를 말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성, 효율성에 기반한 사회 역사적 모더니티의 대립항으로서 미적 모더니티의 분리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합리성, 효율성에 기반한 근대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자 가치의 원천으로 여겨지면서 근대의 상징과도 같은 핵심 개념이 됩니다. 근데 사회 역사적 모더니티의 근간에는 근대적 노동이 자리합니다. 반면에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미적 모더니티의 근간에는 근대적 예술이 자리합니다. 근데 그 예술의 독자성, 근대성에 대한 도전은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은 완전히 체제에 투항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노동과 예술은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과 마찬가지로 노동 역시 근대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종교개혁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노예에 귀속되었던 부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를 매개하는 고귀하고 신성한 어떤 것으로 고양되죠. 아울러 인간의 활동 그 자체를 지칭하는 폭넓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정신노동이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나아가 노동자는 과거의 생산 계급, 고대의 노예와 네. 중세의 농노와는 달리 역사 네. 발전의 주체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양과 의미의 확대를 통해서도 노동 자체가 지니는 부정적 성격이 탈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에서 이제 예술의 격상은 노동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가장 단적인 장면은 시가 예술로 편입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물론 시는 다시 예술과 분리되지만 시가 예술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제투성인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예요? 이게 시는 굉장히 위치가 높았어요. 옛날에. 예술은 네. 그 노동자와 노예와 자유민 정도 중간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네네.
사실 노동은 자유민의 아주 일부, 대부분은 노예가 담당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은 이거는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나 철학자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아니 이제 왕자가 신데렐라한테 이제 대릴 사유로 들어온 격이 됐죠. 시가 신데렐라한테 왔으니까, 시가 신데렐라한테 왔단다. 시가 예술로 들어온 거니까요. 네네네. 왜 기술이나 노동을 지칭하는 다른 말에 불과했던 예술은 뭐 이 얘기 지난번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네네네. 얘기할게요. 신의 전달자 혹은 신성의 전달자라는 높은 지위로 격상되었겠습니까? 또 왜 예술가는 세속화된 근대에서 과거 신 혹은 신성의 대리자로서 예언가나 사제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고양되었겠습니까? 왜 똑같은 칠질을 하는데, 칠질이라고 해서 네네네. 미안합니다. 칠을 네네. 하는데 어떤 행위는 예술이고 어떤 행위는 노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술 활동의 산물들은 대개 사용 가치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술을 더 대접했겠습니까? 근대가 예술에 부여하고자 했던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대 체제, 근대적 일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하고,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좀 보여줘라. 유의 차원이지만 즉 빛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 시건이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옛날에는 술집에서 이제 작가분들이 술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마담이 돈 안 받고 네. 확 가시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작가를 대하는 그 마음들이 네. 좀 막 좀 되게 좀 경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가 뭐 개나 소나 다 작가인데 무슨 작가면 뭐 할 거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갑자기 그게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네. 이 과거에는 아무리 그렇게 좀 그 지위나 이게 뭐 이게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이 높았을지는 몰라도 지금 사는 거 보면 노동자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예술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생존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질서는 대립항에 위치한다고 여겨져 온 예술의 영역도 이제 포섭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술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거는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질서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그것도 포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근대의 사제, 신성의 전달자로서 예술인은 이제 어쨌든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고고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근대 사회는 근데 소수의 예술가에게는 대중예술 스타 못지않은 지위와 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가난이라는 물신의 비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타 사회 영역이 그러하듯이 예술계 역시 이제 부익부 빈익빈과 승자독식의 논리에 그렇죠. 뭐 지배받고 있죠. 예. 근데 임금과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고 공격해서 와해시키고자 했었던 근대 질서, 네네. 근대적 노동 시스템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편입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술이 근대 질서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어려워요. 네. 이미 말했듯이 네네. 노동임금 복지 시스템에 편입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요구의 근저에는 네네. 일정한 생활이 보장된다면 제가 여기서 뭐 아방가르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예술가적 정신, 네네. 그것을 가진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네. 또 수행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예술의 노동화가 아니라 다른 보장 방식을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다른 보장 방식은 베이직 인컴 랄랄라라.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합시다 얘기 좀. 네. 제 입장은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녹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네. 예술인들이 예술의 네. 노동화, 네.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건 뭐 10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노동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노동의 기반을 둔 복지 체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임금 노동에 기초한 복지 원리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자각의 산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술인들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기의 생존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술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술이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되살리되 과거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삶으로, 현실로, 사회로, 대중 속으로, 대중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술의 노동화는 우리 시대의 진행 방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예술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사회에서 예술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읽는 것 같은 느낌이네 진짜로. 예술인은 노동복지 연계 구조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노동이든 노동자성이든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인정을 받더라도 매우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예술을 문화산업화하고 모든 예술인이 문화산업의 고용인이 된다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예술이겠습니까? 제가 그 시간이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되게 단호하게 예술은 노동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써낸 글들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 페이로 책정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깜깜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자본이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네 글은 얼마짜리 글이야? 뭐 너는 뭐 다 5페이지 얼마짜리 글이야? 이렇게 정량화됐을 때의 어떤 굉장히 그 차이 또 많을 것이고 그 예술 자체가 고유성을 갖기도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아니면 시간을 확보해 주라거나 어떤 그 다른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었겠구나. 단순히 뭐 노동으로 인정하라 이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계량화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화가 예술 너무 시간 어려우니까. 1시간을 뭐 얼마 네네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되면 예술가가 이제 월급쟁이 되는 건데 시간당 얼마.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예술적인 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그게 예술일지. 직업 노동인데. 아니 지금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월급쟁이 된다면 좋아하겠죠. 근데 문제는 월급쟁이 안 만들어주고요. 제가 볼 때. 월급쟁이 절대 안 만들어주고 거기서 인정해주는 뭐가 나온다고 해봤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맞아요. 예술인들이 빅마우스니까 그냥 그거 달래주는 차원에서 뭐 하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술을 갖다 인정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다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면은 모든 활동은 다 예술로 인정될 거다. 노동으로 인정될 거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 뭐 역사가는 아니고 세상을 읽는 뭐 대단한 눈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는 노동이 아니라 예술의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노동의 필요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현재와 같은 임금 노동 중심의 질서와는 다른 어떤 사회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앞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노동과 예술이 일정한 기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지금 그 노동의 퇴조라는 것은 역으로 예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 예술의 뭐 노동화 또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 이런 방향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권리로서 예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방향이 더 좋다. 그것이 옳지 않는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결국 이거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얘기 아닐까요?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근대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대는 물신의 심판을 통해서
즉 가난을 통해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자체가 그 지금 단죄를 하고 있는 근대 자체가 역사의 심판, 즉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이 지닌 그 비판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예술인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술의 노동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은 노동임금 복지의 연동에 기초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생존권을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노동민주화 혹은 노동의 확장을 통해서 예술활동을 노동 안으로, 복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의 비전형성, 예술인의 범위 확정의 난점, 예술활동의 노동시간 산정, 개별 예술활동의 노동의 질 계산 등 수많은 난관이 있잖아요. 누차 말했듯이 양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게 뭐 제가 말하는 더 큰 핵심인데 얼마나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예술의 노동과 예술가의 근로자성 인정은 매우 유연하고 광범위한 인정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예술만이 아니고 특고,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또 여타 노동의 인정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정부 당국자들이 예술활동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논거가 뭔가요? 다른 직군들하고 형평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서로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특고나 이쪽에서 요구하면은 또 다른 직군들도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도돌이표를 밟을 확률이 오히려 높죠. 또 뭐 일부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예술인들이 기대하는 것의 수준에는 못 미쳐도 너무 크게 못 미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괄식으로 얘기하시는 우리 시간이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시간이 꽤 되는데 이제 우리 마무리 발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벌써 우리 녹음 시간이 2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술인 기본소득에 저는 반대합니다. 뭐해요? 네, 예술인 기본소득은 상징성을 지닐 수 있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술인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시간이님? 아니 그러니까 예술인은 노동임금복지 그 트라이앵글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범주형 기본소득의 지급 순서에서 우선적 유치를 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가슴이 철렁한데. 그래서 예술인들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것이 예술인들에 대한 진정한 보장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것이 예술인들이 생존권도 지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소한 얘기로는 뭐 현행 문화바우처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 대한 문화배당, 이것도 뭐 기본소득형 문화배당이 되겠는데 이것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스는 자본주의를 지향할 원동력을 노동자 계급에서 찾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동의 종말 혹은 퇴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예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오히려 예술가들이 이 길에서 앞장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예술가들의 로도스는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뛰어야 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야 하고 그 틀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노동이 이제 저는 좀 축소되고 예술 쪽으로 좀 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옳다. 그랬을 때는 예술인들이 이것을 주도하는 계급, 계층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뭐 굶어 죽고 최고원 작가니 뭐 증폭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봤었을 때는 제 얘기도 한가한 소리 같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뭐 도입한다면 전 사실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더 큰 것은 보편 기본소득의 틀내에서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닐까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회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예술인 관련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로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시간이님? 뭐 오늘 마무리 느낌도 있고요. 저는 네네. 제가 사회과학자처럼 똑같이 네. 또 뭐 경제학 하신 분들처럼 뭐 똑같은 설계를 해서 뭐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네. 물론 제가 그 연구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그 얘기를 또 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예술인 기본소득은 좀 나중에 그래요?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은 시간이님이 과연 그러한가 담당이기 때문에 네. 예,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네, 사유의 질문을 던져만 주신다면은 아무 얘기나 해도 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다 233회 피곤한 찬이쌤 그리고 인기 올라간 시간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내가 200 몇십 할 동안에 얘기인데. 3만 원 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할 거야.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